지금 어제 나온 검찰발 기사는 김 여사 소환하는 거 거의 확정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 방침에 대해서 이미 연말에 전달을 했다. 김 여사 변호인에게 전달을 했고 이거는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곧 임박한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거를 본인 임기 9월까지를 놔두고 던졌을 때는 소환을 하겠다는 결심을 이미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고도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데 양수겸장이에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김건희 여사의 이런 의혹들을 털지 않고서는 더 이상 보수라든지 이 윤석열 정권의 유지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유일하게 110분 동안 5초를 진정 있는 말을 했습니다. 본인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말이 가장 유일하게 한 5초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사이에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는 같은데 예. 검찰은 다음 주 중 정도 되면 소환 일정 정도를 구체하지 않을까 좀 그래 보입니다. 소장님은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의혹이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검찰총장 임기 전에 광고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시죠. 네,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죠. 예.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그리고 결론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릴 것이냐 그건 우리가 조사를 지켜봐야 하는데 저는 다른 의미를 찾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뚝이 무너졌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 전만 해도요. 김건희 여사를 방송 중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할 거예요. 조사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과감 없이 하잖아요. 그동안 터부시 됐던 것들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보수한 언론에서는 사설 칼럼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나 칼럼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대통령께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둑이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반감과 국민적인 의혹이 심했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대통령 지지를 끌어올릴 수 없겠다라는 여권 내에 어느 정도의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은 조사해야지 왜 대통령 부인이라고 왜 조사조차 못해. 이런 국민적 의견이 검찰에게는 상당히 압력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혹독하게 이루어졌음을 부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보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더 큰 뇌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은 이 명품백 사건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검찰이 이 부분을 터는 것이 나머지 특검으로 가는 길을 막는 어떤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명품백을 받았냐 안 받았냐 명품백을 받은 게 적절했느냐 안 하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꼬리자르기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것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을 받는 장면도 그렇지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장면들이나 그 이후의 증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인사청탁 관련된 통화에 대한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 단순한 검찰 조사로서 형식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숨겨져 있던 다양한 의혹들이 이번에 같이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좀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특검으로 가는 길에 길목을 막는 대로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검찰 수사에도 특검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가 영두사미로 끝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게 면피용으로 털고 가자. 털려는 욕심에서 일단은 용인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거는 검찰 수사가 신속히 끝나면 특검을 또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아니 그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하나 받은 거 갖고 지금 뭐 검찰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 배경을 수사하는 거죠. 인사청탁 부분들이 국정 개입이 있었는지 이건 심각한 것이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많은 그 김건희 여사에게 많이 줄을 섰다는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걸 보면 최해병 특검 자체에서도 왜 해병 1사단장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수사 의혹까지 있었는지는 저는 여기도 같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인사기의 문제가 인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관저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개입이 있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2월에 KBS 담화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검토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명확하게 나왔더라면 조금 더 국민들의 의혹이 좀 해소가 됐을 텐데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 부인의 문제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는 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이 제대로 하기 힘든 정도의 지경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얘기하고 제2부속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과거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1999년도에 온로비 사건을 취재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박주선 법률 비서관이 4번이 구속됐는데 다 4번 다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것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그 특검이 굉장히 실질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보다는 굉장히 언론 홍보용으로 뭐 그런 것들이 그 정치 공방으로 가는 것들을 무수하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해서 그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수사 내용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불러서 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품백과 또 관련해서 그럼 그쪽의 발표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그게 뭐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특검을 시작하자라고 얘기할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건 최상병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찰 수사가 하고 있고 공수처에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수사 자료 특검을 만들어서 다 넘겨라 이런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여권 내에서도 상당 부분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들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이제 소환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결국 대통령실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지금 그런 후속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정말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냥 비공개 조사를 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적어도 서면 조사 이상의 대면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기자들분들 막 질문 받고 또 거기에는 막 보수 진보 유튜버분들 지지자분들 나와가지고 난장판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은 좀 험한 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걸 떠나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모든 행위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하는 것 중에 선언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김종혁 부총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정말로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검찰, 그 유능한 검찰이었다면 벌써 결과가 나오고도 남았죠. 4년 반이에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다른 지금 공범들이 항소심까지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조사 형식적으로 하고 한 번 더 출석 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와서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의 수사로 밝혀낸다고 하면 검찰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기존의 지금 검찰 수사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확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안 했던 학생이 지금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겠다는데 검찰입니까? 부모가 너는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뭐 성적도 잘 안 나는데 너 공부해봤자 뭐 성적 잘 나오겠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단한 결심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당선인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비판하고 특검 도입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딱 한마디만 예. 할게요. 네. 이건 부모와 자식에게 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국민한테 복무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데 그럼요. 검찰이 권력화가 되어 있고 지금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항상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 그다음에 범위가 정해지는 이 문제의식에서 검찰을 못 믿는다고 했고 지금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차원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